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문재현입니다. 3월도 하루를 남기고 있네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요? 하루하루를 때우듯 바쁘게 살아가기도 하고 특별한 일들이 없어 소일하거나 지루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삶의 역동성이 없는 상태이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하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의미가 부여되는 작은 일에 감사하고 만족해 하시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복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지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행위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무척이나 긍정적인 힘을 주고 즐거움을 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 행복이 다른 이들에게 도움과 의미를 줄 수 있다면 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내 것으로 누구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꼭 이타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조금씩은 이기적이거나 이타적인 마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시기와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리고 이어갈게요. 라포엠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라일락이 떨어지는 길 봄날은 고요하게 떠나가고 어둠이 내려앉은 슬픈 밤이 와도 외롭지 않아. 우리
자원봉사자 볼런티어라는 단어는 라틴어 볼런타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로라는 의지를 의미하는 영어의 will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고 볼런투스라는 말을 생성해서 자발적인 것, 자주적, 임의적, 자유를 의미한다고 해요.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자원봉사의 특성은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지속성이 있는데 자발성은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하는 것이고 무보수성은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공익성은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며 지속성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오늘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스트 한 분 모신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본인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FM에서 자원봉사 해움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는 정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지금 방금 정현주 선생님이 세종 FM 방송국에서 자원봉사 해움이라는 그 소개를 하는 자원봉사 기관 소개죠, 그게요.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을 네.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탐방도 하고 네. 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소개가 일단은 주예요. 아, 그럼 세종시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 소개되어져서 많은 세종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정보를 네네. 주시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해움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아, 해움이 저랑 같이 진행하는 그 김유림 님이 제안하신 단어인데요. 아, 그래요? 네네. 헤엄치다라는 의미의 옛말이라고 해요. 우리 순수 네, 한글이라는 순수, 예, 거예요? 옛말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의 그 바다에 빠져서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을 그리면서 네.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오. 프로그램 상당히 이름을 의미가 정해졌습니다. 있는 단어네요. 저는 해윰이라는 단어는 좀 사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그 활동하고 딱 맞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이름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지금 저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제 문지연님처럼 세종 FM에서 세종시 자원봉사 해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하고 진행 편집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세종 점자도서관입니다. 네. 네. 여기서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책을 낭독하는 봉사활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책 읽는 봉사활동을 세종 점자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처음 2010년도에 봉사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 소재한 한국시각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남편 직장 때문에 천안에도 잠시 살았었는데 네. 천안 소재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 활동도 지금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활동하고 계신다는 얘기는 네네. 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군요. 네네. 자원봉사자로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종에서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맞아요. 책을 네. 읽어주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세종에서 처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서울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책을 읽어주는 일과 함께 저처럼 세종 FM 방송국에서 방송 진행을 또 제작을 네.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다 자원봉사 활동이네요. 네. 그래서 저 스스로는 다른 분들에게 제 소개를 드릴 때 네. 전문 자원봉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도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네네. 봉사활동만 거의 매진하다시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선생님 그 자원봉사 시간으로 따져보면 굉장한 시간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겠네요. 네, 올해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요. 네. 한
2,700시간, 2,800시간 정도 정말요? 됐습니다. 네. 그럼 명예의 전당 같은 데 올라가 있지 않나요? 아유, 아직 거기까지는 명예의 아니고요. 전당이 몇 시간이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명예의 전당이 아마 저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5,000시간 이상 돼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네네. 정말 2,000시간도 제 자원봉사 시간에 비하면 어마무시한 건데 5,000시간 정도가 돼야 된다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요. 근데 시간을 갖고 선생님이 자원봉사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매번 뭐 계산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 자원봉사라고 하시면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도 또 네. 활동하시는 내용도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네. 그렇게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저는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는 봉사활동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저 자체로는 이제 굉장히 그냥 밖으로 외향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졸업하고 직장 생활 중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몸이 안 좋아지게 됐는데 이게 관절 쪽으로 침범하는 질병이 와가지고 무릎과 발목 쪽이 안 좋아져서 일단은 이제 걷기가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초기에는 병명을 못 찾았어요.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의사들도 병명을 잘 모르고 고개만 갸우뚱갸우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병명 찾는데 한 1년 정도를 너무 많이 소비를 하고 힘드셨겠어요. 허비를 하고, 네.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는데 제가 막 굉장히 활발하던 활동량도 굉장히 많고 제가 또 해외 영업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겠네요. 굉장히 해외 출장도 많이 다니고 많이 움직임이 많던 애가 갑자기 못 걷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주저앉게 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이제 걱정도 많아지시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는 1년 정도 후에 이제 병명을 찾았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희귀 난치성 질병으로 진단 확진을 받고 지내는데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겠어요. 네, 이제 당장 활동에 제약이 생기니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가족에게 너무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치료받고 이제 약도 먹고 컨디션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도 이제 움찔움찔을 하긴 했었는데 네. 직장도 이제 계약직으로 잠깐 들어가 봤었는데요. 9 to 6 직장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까 아무래도 정기적인 어떤 그런 출퇴근을 해야 되는 직업은 좀 어려웠다는 얘기군요.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가지고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나마 시간에 좀 자유로운 봉사활동을 시작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안 움직여도 되는 활동을 찾아본 것 중에 하나가 녹음 봉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근데 그런 녹음 봉사를 네. 시작할 때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서 정보를 얻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잠깐 일을 했었을 때, 그 서울에 있는 강동구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을 네네. 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죠. 이제 제가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어떤 활동을 또 할 수 있을까 네네. 해보다 보니까 이제 걸린 게 이 봉사활동이었어요. 아, 그렇게 본인이 네.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이제 예전에도 제가 말을 하면서 사람마다 이제 그런 성격이 다 다르니까 네. 이제 에너지를 얻는 방법들이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어떤 분들은 다른 분들이랑 대화를 하거나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얻는 분들이 계시고 네. 혼자서 사색을 하시거나 뭐 책을 보거나 이러면서 이제 또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해야지 에너지를 얻는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마다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너무 또 피곤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다. 이게 보통 또 이게 흔한 병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혼자서 말을 할 수 있는 부스에 들어가서 말을 할 수 네. 있는 이런 봉사활동이 정말 딱이다. 아. 저한테 정말 잘 맞는
활동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네.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 아까 네네. 강동구에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복지관들은 대부분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줄 수 있는 녹음실이라든지 그런 곳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특히나 봉사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까지 봤어요? 네, 성우분들이 또 이것도 경쟁률이 엄청 높아가지고 정말요? 네,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기관에서는 그 전문 성우분들이 오셔서 석 달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주셨어요. 아 봉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사전에 그냥 책을 읽을 때 필요한 뭐 호흡이라던가 발성이라던가 띄어읽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셨는데요. 워낙 인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 오디션을 보고 뽑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교육을 처음 받았을 때하고 네.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정현주님은? 아,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못 느꼈는데 네네. 한 3년, 4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했던 책들을 거기서는 이제 책들이 계속 이제 쌓이니까 네네. 이전에 제가 녹음했던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들으면- 읽어보는 거예요? 네, 다시 들어보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저는 중간에 다시 제 돈을 들여서 네. 방송 아카데미를 들어갔어요. 오.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이제 돈 좀 배웠습니다. 네. 참 적극적으로 정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고 계셨네요. 그리고 네네. 좀 잘하고 싶어서. 전문 자원봉사자라는 표현이 낯설거나 부적당하지가 않네요. 정말 딱 맞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현주 선생님이 신청하는 곡, 음악 네네. 듣고 싶은 곡 있으면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정현주님하고 궁금한 것들 또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곡 신청하고 싶으세요? 먼저 하나는 김유나 원슈타인이 부른 진심으로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긴 하루와 짧은 한 달 할 일 없이 지친 오늘 언제가 되어야 좀 편안해질까 무엇을 위해 우린 걷는 걸까 불안한 나의 눈에 어린 질문들에 나 뭐라고 답을 해야 위로가 될까 넌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가려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점을 잊어 지금까지도 그로 인해 버텼고 아직 네 안에 남은 가능성 모두가 말하지 난 허울 좋은 소리뿐 I don't give 수고가 너무 많았어 누워있다 그만 한번 듣는 게 눈물이 날 정도인가 싶었지 당연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좋은 의미로서 트리거 여기서 당겨버리자 빵빠레 오늘은 여기까지 편하게 쉬어 시간은 가고 더 초조해지고 해놓은 것도 없이 살고 있고 아무도 몰라주는 매일의 고민들 그래도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내 기준 지금 지고 나쁜 구석이 너무 많아 그걸 지켜보는 착한 영혼 가진 자들 또한 정신적으로 불안해져 꽤나 많이 참았어 이런 상황에서도 힘든 사람들을 도와 너 내게 스승 같아 진심으로 보고 배워 이 힘이 좋은 곳에 쓰이길 바래 녹음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넌 그럴 자격 있어 원하는 만큼 쉬어 잔을 비워 음악을 키워 삶이 비록 짧은 기록이어도 네가 길을 찾아가길 널 사랑하길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래 내일이 오면 언제나 네가 맘 편안하기를
마음으로 나를 위해 부르는 노래. 좀 전에 아까 노래 듣기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처음 내가 책을 읽어줬을 때의 그 내 모습이 조금 오글거렸을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하고 지금의 내 모습을 네. 좀 비교해 본다면 지금 자원봉사 기간이 한 14년 정도 된 걸로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 네네. 같은데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그때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글자를 틀리지 말고 잘 읽어야지라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네네. 또박또박 읽는 데만 너무 신경을 썼던 거예요. 네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 낭독자라는 의미가, 낭독 봉사자라는 의미가 글자를 단순히 음성 언어로 변환하는 게 돼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의미를, 내용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런 고민들이 반영돼서 책을 읽어주면 네. 듣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다르게 듣지 않을까요? 다르죠. 그죠? 네. 그럴 것 단순히 그냥 글자만 줄줄줄줄줄줄 읽는 것보다 같네요. 내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음. 이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네.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시죠.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데 네. 자원봉사자의 수고와 노력이 거기에는 그렇죠. 가미가 돼야 된다라는 네, 전제가 맞습니다. 있네요. 꾸준히 호흡 훈련도 해야 되고 소리 내는 훈련도 계속 하지 않으면 네. 금방 힘들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하는 호흡법 같은 게 있나요? 호흡법이 있긴 한데, 네, 문장 같은 경우에 네. 한 문장이 어떤 책 같은 경우에 저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그렇죠. 한 문장이 굉장히 한 4, 5줄, 6줄 그렇죠. 넘어가는 경우도 만연체가 있잖아요. 있는 긴 그렇죠. 거가 있고 또 예. 간결한 문장이 있고 뭐 이렇게 네네.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의미에 따라서 이제 끊어줘야 될 때 끊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내 호흡이 딸려서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정말 잘못돼서 아버지 가방이 들어가신다가 네네. 되는 거예요. 네네. 정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호흡을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는 훈련을 평소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책을 읽어주기 위한 기술적인 어떤 그렇죠. 방식이라고 한다면 네네. 아까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의미는 한 번 갖고는 안 되고 여러 번 읽어보고 그래서 그 저자의 그 마음이라 그럴까요? 뭐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문장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뜻과 의미를 네. 더 숙지하려고 하고 네. 숙지하다 보면 이해하는 영역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달한다는 건 일종의 또 다른 교육 활동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네, 드네요. 맞아요. 이 봉사활동이 단순히 그 책을 보고 녹음하는데 그 시간만 드는 게 아니라요. 사전에 묵독을 하고 소리 내서 초독을 해보고 또 호흡 단위로 끊어보고 그 다음에 소리 내서 녹음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녹음이 끝나고 나면 편집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요? 네, 지금 30분 녹음을 했다라고 하면 30분 모니터링 과정도 거칩니다. 그래서 은근히 품이 많이 드는 활동이에요. 그런 게 네네. 있어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요. 근데 한 네네. 가지 저는 좀 궁금한 거는 네. 그 정현주 선생님이 그 읽어주는 책 분량이 네. 한 번 녹음 편집까지 가는 분량이 그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러니까는 뭐 30분 단위로 하나의 그 들려주기를 마치시는 건지 그 분량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아. 기관에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테이프 형태였었어요. 녹음 테이프요? 녹음 테이프. 그래서 1A면 시작, 1B면 시작 이렇게 해서 45분 단위로 끊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파일 형태로 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들으시는 분들이 집중력이라던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게 조금 주의력이 흐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분 단위에서 파일을 끊습니다. 이건 기관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네네. 그 40분 안에 내용이 다 전달되고 들어갈 수 있도록요? 아니요. 다 이제 전체 한 권이다라고 하면 40분짜리 파일이 예를 들면 뭐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파일을 만드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의 직업 같은 일이네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단순한 자원봉사는 아닌 것 같지만. 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숙련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 숙련도에 의해서 일을 해 나가는 정도가 상당히 이렇게 숙달되게 하시니까 맞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시간 같은 것들을 많이 절약하시면서 그렇죠. 좀 효율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정말 처음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현주 님이 이런 거 내가 했으면 좋겠다. 내 신체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이렇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고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우리 맞아요. 누구한테나 큰 변화를 준 환경이었는데 네네. 특별히 그 시기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 어차피 녹음 부스라는 곳이 굉장히 제한된 공간이고 맞아요. 마이크를 또 공유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녹음실이 있는 기관들은 다 이제 봉사자들을 받지 않았어요. 출입을 그래요? 이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오디오 시스템을 이제 구비를 하고 집에서 녹음을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택배로 책을 받고 제가 집에서 녹음을 해서 다시 택배로 보내고 녹음된 파일은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 시국을 계속 지났습니다. 집에도 개인적인 녹음 장비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현주님처럼?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먼저 뭐 핸드폰 녹음이나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주의 소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먼저 지금 집에서 이런 시스템, 이런 상태로 녹음을 했을 때 괜찮습니까라고 이제 그 녹음 그 품질에 대한 체크를 먼저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상태면은 녹음해도 괜찮습니다라고 허가를 받으시면은 그 상태에서 홈 레코딩으로 진행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참 우리는 그냥 거저 책 읽어주면 그럼 들으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단계와 수고와 절차를 거쳐서 맞아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가 다시 한번 참 감사하네요. 물론 이거를 전문적으로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인상적이네요, 정말요. 그러면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좀 나한테 상당히 보람되었다 하는 그런 경험 같은 거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가슴도 좀 따뜻해지거나 뭉클해지는 거, 또 어떤 거는 또 이불킥이라도 하고 싶을 만큼 내가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려운 점은 늘 어떤 일에도 따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면서 보람되었고 또는 그리고 어려웠던 점 그걸 저희하고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 해요. 네. 녹음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선천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보다는 네. 후천적으로 질병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시력을 잃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뒤늦게 점자를 배우시거나 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제 주로 얻게 되시는 매체들이 접하게 되시는 것들이 이제 쉽게 접하게 되시는 부분들이 오디오북 형태거든요. 녹음 도서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읽게 돼요. 녹음 도서 이 책을 얼마나 읽고 싶으셨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제 제가 잘못 읽었을 때 이분들은 다른 대안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읽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녹음 도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솔직히 좀 죄송하다,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드백을 잘 안 해주세요. 늘 고맙다는 표현만 하시나 보죠? 네네. 그런 경우들이 조금 있으신데요. 한 번씩 제가 읽었던 도서가 너무 좋다고 다음 책도 기다려진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읽는 도서만 먼저 가져가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진짜 힘이 납니다. 그렇죠. 네네. 사실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많이 고마워하고 있어도 그거를 네네. 정작 표현하는 거에는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네. 근데 봉사자들한테는 사실 그 표현이 굉장히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봉사자들이라고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갖고서는 하는 활동들인데 그 상대자가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근데 저는 좀 놀라운 게
책을 읽어주는 그 봉사활동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책 아닌 다른 형태의 어떤 것도 읽어주신다고 제가 네. 보낸 질문지에는 아, 네네. 답변으로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부분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그 개인적으로 요청하시는 자료들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풀고 있는 시험 문제집 같은 경우에도 좀 읽어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충남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는 지금 3년째 안마사 기출 문제도 계속 읽어드리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 안마사 자격증 따는 거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활동이잖아요. 네네. 직업 활동이죠.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는 네네. 그 중도 실명하신 한 주부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요리를 너무 좋아하셨었어요. 네. 시력을 잃기 전에. 근데 이제 시력을 잃고 나서 한동안 시리에 빠져 계시다가 이제 새롭게 요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오븐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설명서를 글로 돼 있으니까 좀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고 기관에다 요청을 그렇죠. 하셔가지고. 네, 기관에다 요청을 하셨는데 당신의 필요를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네네. 거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서와 함께 그 오븐 보면은 같이 동봉돼서 나오는 그 오븐으로 할 수 있는 요리책들 나오잖아요. 네네. 그것도 같이 좀 읽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얼마나 요리를 하고 싶으셨을까 그분의 심정을 조금 상상하면서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꼼꼼히 읽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시민들이 나 뭐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나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또 잘 알지 못했던 곳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언제든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더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인 필요를 기관에다 얘기해서 기관이 이제 적절하게 어떤 걸 취해갖고 정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한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정보를 맞습니다.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읽었을까 하는 거를 네. 저는 좀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 반드시 녹음을 하시나요? 그러면 네. 시각장애자들이 몇 번이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또 파일 형태로 그 녹음된 것들을 공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기관에서는, 있고요. 네, 기관에서는 네. 요즘 옛날에는 테이프 형태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택배로 이제 보내고 또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테이블. 네네.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도 네네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그 데이지 파일이라고 해가지고요. 네네. 그 국제 표준 규격인데요. 그 파일 형태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녹음을 하면 거기에서 음성 녹음도 들어가고 이제 그 파일 형태로 들어가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출력 기기에 따라서 점자로도 출력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오. 음성으로도 출력되기도 변환이 하고 다 가능하군요. 네네 그런 데이지 파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데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이제 저작권 프리 이제 매체이긴 한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배포가 되거나 요즘엔 오디오북도 일반인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지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고 또 그분들은 이제 그걸로 대출을 하고 반납을 하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보도 저희가 또 알게 되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보람된 상황의 경우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네. 질문 드린 것처럼 좀 어려웠던 점은 좀 말씀하실 게 있어요? 그 이분들이 정작 필요한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행자분 말씀하셨지만 정말 필요한데 미안해서 요청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 과연 될까? 이거 너무 읽고 싶은 책인데 요청해도 될까? 아유, 말지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네. 이걸 분명히 읽어드릴 수 있고 낭독해드릴 수 있고 이제 요청에 응할 봉사자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기관에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네. 말씀을 쭉 인터뷰하면서 이제 게스트로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필요한 건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되고 안 되고는 기관의 사정이나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요구 자체를 못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킨다는 거는 저는 대단한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현주님의 이 사례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적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오셔갖고 정말 긴 시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드릴게요. 그거는 네. 뭐냐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지키고 가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른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이제 봉사 활동 이제 남을 돕고 이제 이렇게 나눔을 실현하는 거에 너무 매진하다 보면 나 스스로를 못 돌아보는 경우들이 좀 생겨요. 맞아요. 내 생활에 조금 맞아요.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직도 재활 치료를 계속 받고 진행하고 그래요?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 기분 좋고 좋은 활동이긴 한데 이게 여기 활동을 무슨 사건 사고 현장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기분 좋고 다들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해서 굉장히 좋은 활동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지켜가면서 이제 활동을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몸을 많이 쓰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지만 네. 오래 가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를 꼭 저도 응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현주님이 이렇게 저희와 함께 자원활동 책 읽어주는 자원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고 큰 울림이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이었고요. 정현주님 보내드리기 전에 정현주님이 신청한 앤드라데이의 Rise Up, 네, Rise Up. Rise Up 그 음악 듣고 오늘 게스트 모시는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You're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the merry-go-round, and you can't find a fighter, but I see it in you, so we gon' walk it out. Move mountains, we gon' walk it out and move mountains. And I'll rise like the day. I'll rise unafraid. I'll rise up, and I'll do it 1,000 times again. And I'll rise up, I like the waves.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I'll rise up, and I'll do it 1,000 times again. The silence isn't quiet, and it feels like it's getting hard to breathe. And I know you feel like dying, but I promise we'll take the world to its feet. Move mountains, bring it to its feet. Move mountains. And I'll rise up, I'll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ll rise unafraid. I'll rise up, and I'll do it 1,000 times again. All we need is hope, and for that we have each other, and for that we have each
shelter. And we will rise, we will rise, we will rise. Oh, we'll rise. I'll rise up, rise like the day. I'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I will rise 1,000 times again, and we'll rise up. I like the waves. We'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We'll rise up, and we'll do it 1,000 times again. 오늘 책 읽어주는 정현주 자원봉사자를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말 그대로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활동입니다. 그 수고와 나눔은 온전히 본인의 것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지요. 내가 나누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분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합니다. 오늘 정현주님과 나눈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주변의 다른 자원봉사자들을 알려주시고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현주님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고 봉사하시는 활동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응원합니다. 본 방송은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 FM 98.9MHz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세종시에는 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센터가 있다는 거 아세요? 참여, 나눔, 행복, 소통,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세종시민 30%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50% 달성하는 목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당 한 가지씩 전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브랜드화하고 자원봉사 은퇴은행으로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하고 소통으로 화통한 자원봉사 마을 만들기 그리고 국제협력 자원봉사 체계 구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도 있고 또는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곳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세종시에서의 저의 생활도 자원봉사로 시작했어요. 2018년에 이사 와서 그 다음에 너무나 아는 사람들도 없고 저희 집 근처에 좋은 전시기관이 있는데 시민들이 자원봉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전시관에 제안을 했었어요. 담당자는 제 제안을 듣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지만 답이 계속해서 없었어요.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그 제도가 신설되냐고 계속 기다리면서 3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내 5명이 일기 자원봉사가 되어서 지금은 30여 명이 넘는 꽤 큰 규모의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방학 중에 점심을 잘 먹지 못한다는 맞벌이 자녀들이 있다고 해서 뜻이 맞는 몇 분과 아파트에서 공동 돌봄을 했어요. 15일을 진행했거든요. 마을 공동체로 사업에 선정되어서 보조금을 받았지만 식사비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심사위원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6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하루 음식 바자회를 하기도 하면서 아파트가 활기를 띠기도 했고 5명에서 시작한 분들이 사정이 생겨서 2명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 2명이 시장 보고 밥하고 교육 강사 섭외하고 교육 진행하는 거 참관하고 설거지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사업에 참여했던 2명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100% 봉사에 서 시청에 이 상황을 이야기해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은 경험도 있어요. 몇 달 뒤에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저의 공동돌봄 사업보고서를 읽으시면서 너무 감동적이라고 앞으로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자원봉사 등록기관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제안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종 FM 방송도 자원활동가로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악 한 곡 듣고 오늘의 게스트 모실게요. 포레스텔라의 Stand By Me입니다. Stand by me 날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날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툴지만 너를 볼수록 기분이 좋아져 나도 몰래 노래를 불러 한 송이 장미를 사고 싶어진 이런 내 모습 신기한데 내 마음이 너에게 닿는 듯해 이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설레임을 너도 느낀다면 부디 조금만 기다려줘 Together make you love Forever make you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Together make you love Forever make you smile 이제 내 손을 잡아 Stand by me 나를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나를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툰 것 같아 너를 알수록 가슴이 떨려와 나는 그저 웃고만 있어 너에게 살며시 키스해볼까 조금 네 맘에 다가설까 내 마음이 어쩌면 사랑일까 난 아직은 수줍은데 아직 한 걸음도 다가서지 못한 나의 사랑을 기다려줘 Together make you love Forever make you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Together make you love Forever make you smile 이제 내 손을 잡아 Stand by me 나를 바라봐줘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Stand by me 나를 지켜봐줘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싶어 난 처음엔 몰랐어 누군가 바라보는 게 아직도 내 마음 몰라 그대를 사랑해 Together make you love Forever make you smile 너의 환한 미소 가득히 Together make you love Forever make you smile 이제 내 손을 잡아 Stand by me 나를 바라봐줘 아직 사랑을 모르지만 Stand by me 나를 지켜봐줘 아직 사랑에 서툰 것 같아 꽃들이 만개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날씨는 가물지만 계절을 맞아 나름대로의 자태들을 드러내면서 꽃들의 군무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꽃들을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절이면 꽃으로 유명한 장소를 찾아 낮은 물론 야경의 꽃들에 감탄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벚꽃은 벚나무에서 피는 꽃으로 봄에 화창하게 피는 분홍색 또는 하얀색 꽃잎으로 유명하죠. 꽃말은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정신, 정신적 사랑, 삶의 아름다움이라고 해요. 그 외에도 절세미인 삶의 덧없음과 아름다움, 순결, 뛰어난 아름다움, 정신미, 교양, 부, 그리고 번영을 뜻한다고 하네요. 히말라야 지역이 원산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현재는 일본, 한국, 네팔, 대만, 이란, 미국 등 북반구의 온대 지역 전역에서 피고 있다고 해요. 벚꽃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까요? 동아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장미목, 장미와 앵두나무가 벚나무 속에 꽃답게 관상용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 일본 만화나 게임 등에서 자주 묘사되는 바람에 벚꽃잎이 눈과 비처럼 쏟아지는 광경은 대략 메이지 시대부터 가능해졌는데 다른 이유는 아니고 벚나무 품종 문제, 꽃잎이 약해서 바람에 우수수 떨어지는 벚꽃이 피는 품종이 그때서야 일본에 널리 보급됐다는 거예요. 조선의 풍속인 화전놀이는 진달래가 주였으며 고전 작품 등에서도 쉽게 지는 벚꽃보다 사군자인 매화 또는 복숭아꽃, 살구꽃을 더 선호했다고 해요. 사실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던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러했다고 하네요. 일본만 하더라도 중국풍의 관습과 제도를 받아들이던 나라 시대에는 벚꽃보다 매화를 선호하였다고 해요. 조선시대까지 꽃구경에서도 최고의 꽃으로 쳐주는 건 복숭아꽃이었고 복숭아꽃 다음으로 살구꽃이었다고 해요. 복숭아꽃으로 유명한 곳이 북둔, 오늘날의 성북동 일대였고 복숭아꽃이 피는 시기이면 이곳으로 꽃구경을 왔다고 해요. 그러다가 꽃구경의 대상이 벚꽃으로 바뀐 건 일제강점기 이후였다고 하네요. 꽃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이 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음악 한 곡 들을게요. 포르테 디 꽈토르의 힐 더 월드예요. 3월이 지나가면 어떤 4월이 여러분을 맞이할까요? 하고 싶은 것을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하려고 했던 일들을 포기하거나 변경하여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든지 자신이 생각해서 판단한 것이라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무엇을 한다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하지 않는 어떤 것이 하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는 것 같고요. 무엇인가 하지 않고 참거나 다음 기회를 갖는 것은 통찰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인지, 혼자 해야 하는지, 같이 해야 하는지, 지금 해야 하는지, 더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지, 대화를 해야 하는지, 침묵해야 하는지, 그 모든 거의 때를 방법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결단코 쉽지는 않네요. 지금의 결정이 확신하기 어렵다면 시간 속에서 가고 오는 계절을 통해 변화를 느끼시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더 낮게 자신을 본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세종시에 살고 있는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잘 전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응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nd this place could be much brighter than tomorrow. And if you really try, you'll find there's no need to cry. In this place, you'll feel there's no hurt or sorrow. There are ways to get there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little space, make a better place. Heal the world,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anti-human race. There are people dying.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 make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If you want to know why, there's a love that cannot lie. Love is
control.